네, 전세 사기, 투자 사기, 대출 사기, 뉴스나 주변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번 당하고 나면 마음은 물론이고 이 생활까지 무너질 수 있는 사기 피해. 오늘은 김흥준 변호사와 함께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이 법적으로 사기가 성립이 되려면 일정한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많이들 혼동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았다. 그렇게 해서 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첫째, 거짓말, 즉 기망 행위가 있어야 되고, 둘째, 그 거짓말을 진실로 믿었다. 그런 착오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 그러한 착오에 의해서 재산상의 교부를 했다. 그래서 내가 피해를 봤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의사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 이후에 사정 변경, 사업이 실패했다든가 또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 이후에 돈을 갚지 못했다. 이런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결국 사기죄가 성립되는가 안 되는가의 문제는 거짓말을 했느냐. 그래서 그 거짓말에 내가 착오를 일으켜서 재산상의 교부를 했느냐.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사기를 당했다 하면은 굉장히 분노도 일고 당황스러움도 일 텐데 일단 고소라는 어떤 그런 절차부터 밟아가는 게 맞을지요? 예, 돈을 못 받았다 해서 바로 사기죄 고소가 되진 않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기를 당했다면 고소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무조건 사기죄로 고소했다가는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핀잔만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부터 진행하셔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현실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네, 현실적으로 민사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 그러니까 금융이체라든가 영수증, 그리고 차용증이라든가 현금 보관증을 통해서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다음에 압류라든가 경매 등을 통해서 재산상의 회복을 할 수 있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해서 형사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도 하나의 현실적인 대응으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단계 그 민사소송을 해서 승소를 해서 이겨도 상대가 뭐 일종의 배째라라는 식으로 막무가내로 나올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예, 매우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명의로 된 부동산이라든가 금융 계좌라든가 이런 내용이 없으면은 민사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거의 뭐 종이 쪽지에 가까울 정도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사 판결을 받은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재산 명시 명령을 통해서 일단 채무자에게 재산을 밝혀보라, 이렇게 먼저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절차 이후에 재산 조회 신청을 통해서 부동산은 어떤 것이 있는지, 금융자산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그런 법적 절차를 밟아서 확인을 했는데 재산이 없어요. 그럼 피해자는 더 이상 어떤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죠.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채무 불이행자 등재 제도 신청이 있습니다.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내에 채무를 갚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모든 금융 거래를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법한 채권 추심회사, 즉 신용정보회사가 많이 있는데요. 적법한 추심 법률에 의해서만 추심하는 그런 업체에 의뢰를 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많이들 이용하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한 대략 받는 금액의 20% 정도를 받는 것으로 좀 현실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또 그런 과정들이 있는 와중에 채무자가 그런 조치조차도 무서워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해자는 그냥 뭐 알아서 주겠지 하고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네, 마냥 기다리다가는 또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은
소멸시효가 10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10년이 지나면 채무가 소멸하는 오.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10년 지나기 전에 다시 한번 시효를 연정하는 그런 판결을 받아두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10년, 그 다음에 다시 또 10년 이런 식으로 채권자 입장에서도 계속적으로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상속을 받았다든가 또는 증여를 받았다든가 예상하지 못했던 채무자의 재산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끝까지 배째라는 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자 입장에서도 한번 끝까지 가보자 이렇게 나아가는 경우도 충분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그 사이에 채무자가 뭐 자기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려놓거나 그러면 그때는 좀 집행할 방법이 또 있을까요? 예, 그런 경우에는 채권자 취소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채권자 취소 제도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에 대한 응징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빼돌릴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채무가 들어오겠다 싶은 경우에 내 재산에 경매가 들어오겠다. 그러면은 빠른 방법으로 가족의 명의로 증여를 넘긴다든가 또 말도 안 되는 헐값에 제3자에게 매도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명의를 받은 제3자, 그러니까 가족이라든가 제3자를 상대로 해서 사행위 소송, 즉 그 채권자의 채권을 침탈하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명의를 원래대로 채무자 명의를 돌려놔라 이렇게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 이후에 환원된 채무자의 재산으로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저 그러면 이 채무자가 판결을 받은 후에 오케이, 알았다. 돈을 갚겠다 하면서 계속 막 시간만 끌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또 그 경우에는 또 속이 터지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악의적인 시간 끌기 작전인데요. 예. 정말 소위 말하는 미치고 한장한다는 말이 바로 이럴 때 쓸 수 있는 네. 말일 것입니다. 이번 달엔 주겠다. 다음 달엔 주겠다. 아, 또 전화를 안 받는 것도 아닙니다. 태연하게 전화를 받아서 태연하게 주겠다는 계속적인 반복적인 말만 할 때 정말 화가 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민사 판결을 받아놓고 시연장을 위한 판결도 계속 받아두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해서 현실적으로 그 합의를 유도해서 받는 방법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자, 끝으로 이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어떤 점을 미리 좀 주의를 해야 할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든가 과도하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의 말은 한번 거짓말이 아닐지 의심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이 아니라고 판단됐다 하더라도 무작정 돈을 교부할 것이 아니라 금융이체나 영수증 그리고 차용증과 현금 보상증 등 현금 보관증 등 이런 자료를 꼭 받아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사기를 당했을 때 대응 방법에 대해서 김웅준 변호사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